9월에는 누적형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이론을 압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10월, 11월에서는 뭐 2주 정도 했다가 뭐 한 주 단위 정도로 전체를 그 순환해서 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수업했던 것처럼 10시부터 이제 11시 20분까지 누적형은 진행이 되고 해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누적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해설 맨 마지막에 한번 있을 텐데, 원래는 요번에 저희 10파트가 그 교재가 새로 나와서 이제 파트 2가 조리 원리거든요. 조리 원리에서 다음 주는 조리 원리 파트에서 고기까지. 육류, 생선, 거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주로 문제가 이제 조리 파트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누적이니까 영양 파트도 포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복습하시면서 한 챕터 더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10파트가 여기가 영역이 조금 바뀌어서 2, 3인데 요거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은 뭐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OT를 앞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채점에서 보니까 실수들은 거의 안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서술 형태를 해주시고 흔적은 제가 이제 불가 뭐 이렇게 드릴 거예요. 흔적 남기지 마. 빵점입니다. 그래서 작게 긋거나 선 긋거나 밑줄 긋거나 막 이상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별표도 안 되고 물음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남기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그렇죠. 뭘 묻는지의 요체를 잘 파악을 못하시면은 오답이 나와요. 네, 오답이 나오게 되니까 문제 요점 잘 파악하시고 배점 그쵸 4.2.9 고민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9월 하는 거는 한 달간 본 연습을 할 거죠. 저희 할 거예요. 한 달간 본 연습을 할 건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속아낼 건 속아내고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8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부분 빨리 조율을 해주세요. 지금 1주 혹은 2주 정도 진행하셨죠? 그러면 이제 건질 것과 버릴 것. 오늘 문제도 풀면서 이거는 버리고 얘는 가져갈 것. 이렇게 속아내서 매일 볼 것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11월 달 가면은 일주일 단위로 전체 내용을 봐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것들하고 한번 구분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볼 거는 매일 봐야만 안 까먹는 거. 아까 그 철 혹시 14mg을 외우실 분은 그 매일 보지 않으면 까먹어요. 한 4일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매일 볼 것들. 근데 매일 볼 것들이 많으면 매일 볼 것들을 암기하냐고 공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매일 볼 것들은 사실은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 일주일 단위 정도만 봐도 안 까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상담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9월 달까지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적이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신 분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안 나오신 분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니까 누적을 해서 전체 양을 한번 다 돌리고 나면 모의고사 한 3, 4일 정도 되면 좀 제 본 실력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컨디션 관리 이제 일상적으로 잘 해주시고 누적으로 이제 4주간 중에 첫 주가 지났어요. 지난주가 첫 주가 지난 상황이라 이제 3주 보시는 건데 저희 그냥 흐름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빼고 뭐 토요일 날은 오늘 하신 직강 선생님들은 내일까지는 복습을 맞춰주세요. 안 쉬시고 일요일까지 복습하시면 조금 그 다음 주에 부하가 좀 클 수 있으니까 반 일을 쉬시든 하루를 쉬시든 간에 저는 가능하면 중간 휴식 시간 좀 드리는 걸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휴식을 취하시고 복습은 토요일 날까지 마치시고 못했더라도 손에서 놓으세요. 이거 복습으로 일주일 갈 거 아니니까 그때 딱 끝내고 다음 주 거 뭐 교육론부터 해서 뭐 이제 한 3일 정도를 나눠서 하시고 나서 그 딱 전날에는 못했던 부분들 좀 아쉬운 것들 외워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외우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누적 목으로 쫓아가면서 한 달을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석 연휴 다음에는 이제 전체 모고가 한번 아예 이제 다 전체를 합산한 거니까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잡으셔서 전체 영역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한 달 사이에 전공을 정리하는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1월 달에도 개인차가 크지만 지금은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요. 그래서 단일한 답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옆에 친구가 하거나 선배님이 지금 뭐 했어요 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쯤에, 합격하신 선배는 이쯤에 이 상태예요. 3번 상태예요. 시간 관리만 중요해요. 컨디션 관리하고 이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실수 없이 쓰는 게 훨씬 중요하신 상태지 내가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합격하신 분한테 물으면은 지금쯤 이 정도 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론을 정리를 해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영역을 못 끝냈거나 아니면 손을 대도 계속 시간이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리 파트 전체라든가 뭐 조리 중에 뭐 물만이라든가 그래서 영역의 규모가 좀 다르긴 하는데 이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선이론 호문제라 드리는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 문제를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고 쓸 내용도 없는 거는 답을 못 쓰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은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이 있으시면 그거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해야 돼요. 그냥 중요한 영역일 때. 중요한 영역일 때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론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끝날 때까지 이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좀 됐는데 이론 100% 하고 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이론 한 60 몇 %쯤 되면 문제 같이 병행이 되면 섞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도 어느 정도 돼서 문제에 적응 중인 경우예요. 즉 오답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아는 건데 실수했어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뭐가 실수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문풀 때 파악을 하셨으면은 누적 때는 계속 수정을 하는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배점을 잘못하는지 문항을 오해를 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아는데 틀려요. 이제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뭐 오답도 많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돼서 계속 반복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괜찮은데 우연치 않은 변수가 생겨요. 제일 큰 건 아픈 거. 그래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면은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컨디션이 어떨 때라든가. 뭐 아니면 하여튼 그 특정 영역이 나왔을 때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마다 그 체크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밀하게 다시 좀 대응 변수를 좀 찾아보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하시면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더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론에 여전히 적응 중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르시니까 여전히 봐야 할 이론이 많고 암기할 이론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이 없으면 답안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발 이젠 단권화를 하지 마시고 서브노트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거 만들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단권화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냥 학원교재, 재교재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미련 버리고 뭐 선배가 단권화를 했대네, 서브노트 만들었대네. 그거는 6개월 전에 얘기고 지금은 그거 못해요. 버리시고 그냥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근데 속도는 정말 안 나요. 엄청 안 날 거예요. 진짜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려요. 그래도 해야 돼. 끝까지 해서 기억을 하시면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계속 이론 본다 생각을 하셔서 시험 전날까지 그냥 보세요. 보고 외우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아까 봤던 해설에 있던 영역성이에요. 그냥 제가 서브노트 선생님 안 만드셨다 생각을 하고 학원 교재 갖다 그냥 하라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비우세요. 외울 때.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거는 여기를 맞추는 거죠. 여기 영역성을 내가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 영역성 키는 외웠어. 그럼 나는 영역에 있는 이 공란을 뭐로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큼 채울 수 있느냐. 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점유를 하고 있어요. 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라든가 키들이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얘하고 똑같이 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못 써요.
여기는 뭐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외부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한정된 공간입니다라고 쓰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영역이나 영역, 이거 키는 당연히 외워야겠죠. 이렇게 비웠을 때 여기서 주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키를 내가 얼마나 뽑는지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술형 연습이 조금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해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압축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본인 걸 검증하셔야 돼요. 어차피 쓰는 건 내가 쓰는 거니까 친구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학원 교재를 하실 거면 이렇게 하세요. 서브노트가 이미 있으시면 서브노트를 이렇게 가리면서 계속 하셔서 뭐 지금 이제 2주차 넘어갈 거니까 2주차 영역까지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월화 수의 영역을 정해드린 이유는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되지만 월요일날 교육론하고 뭘 하기로 했다 그러면 화요일로 넘기시면 안 돼요. 화요일날 다른 거 하셔야 돼요. 화요일날까지도 교육론하고 수요일까지 교육론하고 목요일날 나머지 영역 다 하면은 당연히 점수가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한두 과목씩 배치하셔서 다 못해도 하세요. 그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시험 전날에 못한 거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채워가야지. 안 그러시면 정말 이제 교육론 하나로 11월까지 간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석 달을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 적응 중이신 분들은 오늘도 계속 실수들이 있는데 제발 주술 관계 좀. 네. 제가 뭐가, 왜, 어디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쓰면 문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보기 편해야만 점수를 흔쾌히 받아요. 채점자가 읽기 힘들면은 이제 이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돼요.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서술에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를 허용을 해줄까요? 정밀해야 되니까 허용을 안 할까요?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덜 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더 쓰셔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답지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네모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다음 기입형 할 때 뭐 이렇게 이것도 치시고 뭐 이렇게도 치시고 하여튼 다양한 표시 하시는데 또 점하고 기억 쓰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 동그라미 이걸로 충분하니까 흔적 절대 남기지 마세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안 읽죠.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게 아니라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제가 위에 것도 읽으세요. 문맥도 보세요. 작성 조건도 꼭 보세요라는 게 채점을 요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조건들을 들이밀거든요. 그 조건들을 파악을 하면은 옆에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인데 옆에 답을 쓰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A 칸에서 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저 위에 있는 다른 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A-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점이 벌어지는 거죠. A-를 허용해 줄 거냐 아니냐.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허용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선입견, 이거는 피아제니까 뭐지? 라든가. 제가 이제 프로이트지 그러면 갑자기 분명히 뭐 자아나 초자아가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뭐 생식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구조인데 그거 구조는 안 보고 프로이트만 보고 그냥 발달 단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그렇게 일부만 보거나 해서 단정을 짓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알고 틀리는 문제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세요. 안 준 맥락을 플러스를 하세요. 이게 당연히 피아제니까 뭐가 전제가 됐겠지 하고 이제 지문에 나온 말도 없는데 전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밑줄 그어 있지만 이 밑줄이 위아래와 관련이 있는데 정말 딱 밑줄만 관련해서 풀거나 이게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빨리 파악을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배점. 네, 그러죠. 야, 이게 2점인데 이것만 쓰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도 이거 배점 2점인데 그거 한 줄 쓰고 점수 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2점 판단했으면 두세 줄은 나와야 될 건데 두세 줄을 쓰라는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서술하세요. 불친절하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쓰는 거예요. 배점이 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그걸 감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이쪽이신 분들은 이거 해주셔야 되고 앞에 이신 분들은 앞에 거를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가면은 이제 2주씩 해서 하는 거는 또 이제 다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의 어느 단계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100% 이론, 100% 문제 적응, 100% 시간이진 않아요. 이게 어딘가에 걸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뒤에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잘 접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